돈 때문에 많이 싸우시잖아요. 경제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시잖아요. 당신은 결혼하면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혹은 뭐 해주고 싶어? 이 질문을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상대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뭘 해주고 싶어 하는지를 꼭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시고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결혼 동기라고 말했는데 왜 나랑 결혼하는 거야? 아니면 비슷한 말로는 결혼하면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해? 이 질문을 꼭 해야 된단 말이야. 반대로 당신이 결혼하면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혹은 뭐 해주고 싶어? 그 질문을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돈이나 재정과 관련돼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돈 때문에 많이 싸우시잖아요. 경제 문제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시잖아요. 그런데 결혼 전에 이게 확인이 안 되고 결혼한 이후에 갈등이 될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당신이 결혼하면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뭐 해주고 싶어? 어떻게 해주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남자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랑 결혼하면 나 평생 네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 거야. 평생 너한테 힘들지 않게 살게 해줄 거야. 내가 경제적인 것만큼은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여자는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은 나도 벌어. 그거는 그렇게 난 당신한테 경제적으로 이렇게 기대거나 책임져 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난 그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중요한 거는 나랑 함께하는 시간이야. 근데 남자들은 평생 얘를 손에 물 안 묻히고 행복하게 살고 해주겠다면서 밖에서 일만 해요. 야근하고 특근하고 주말에 나가서 일하고 접대하러 나가고 집에 없어요. 아빠는 바빠요. 남편은 바빠요. 근데 여자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왜? 돈은 나도 번다니까.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상대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뭘 해주고 싶어 하는지를 꼭 질문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안 하시고 결혼 준비가 있고 결혼식 준비가 있거든요. 보통 연인들이 결혼식 준비에 매달려요. 몇 평에 살 거냐, 어느 호텔에서 결혼할 거냐, 신혼여행은 어디에 갈 거냐, 이런 거에 대부분 대화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거나 실제로 온 커플이 부부 상담을 왔는데 이 남자분이 자기는 결혼하면 겉벌이 하기를 원했대요. 빨리빨리 집도 사고 좀 경제적으로 애 낳기 전에 안정도 되고 그러기를 원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결혼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뒀대요. 살림하겠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담 오신 분이 있어요. 직장을 그만뒀다고 상담을 왔다라기보다는 자기는 워낙 그게 아닌 거죠. 아이도 낳았으면 낳았던 빨리빨리 하고 다시 복직하기를 원했고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자기 혼자 어깨에 짐을 지고 가는 것보다는 요즘 세대에 맞게 커리어도 좋고 하니까 맞벌이 하길 원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결혼하고서는 자기는 이제 직장 생활이 지겹다면서 난 이제 직장 생활 안 하겠다고 그만뒀대요. 그 남편이 거기서 실망이 돼서 그게 싸움이 된 것과 많아요. 이런 것도 있죠. 뭐 "그건 왜 샀냐? 그거는 왜 그만뒀냐? 돈을 왜 그렇게 쓰냐?" 계속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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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맞벌이를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그런 걸 맞추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돈과 관련해서. 결혼하기 전에 이 돈, 부부 생활에서 경제적인 거가 돈이 왜 중요하냐. 돈이 중요한 사람들의 특징이 되게 보면 미래가 불안해요. 돈은 자기의 미래의 불안정성을 해결해 주는 수단이에요. 이 성격유형 검사를 해보면 성취지향의 비즈니스 타입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돈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뭐 사업, 돈,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가 워커홀릭, 일 중독자로 얘기하거든요. 사업하고 돈을 집에도 잘 안 들어오세요. 돈을 위해서는 좀 과거 가족들도 희생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돈에 매달리냐?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지만 사실은 자기 미래가 불안해서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돈은 단순히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미래가 불안해지느냐 안정되느냐를 결정하는 거라서 중요한 요인이기도 해요. 습관이라는 말 자체는 아까 말했지만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성격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성격을 정의할 때 습관이 모이면 성격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소한 행동들이 모이면 반복되면 그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들이 누적이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된다. 근데 성격이 모여지면 그것은 그 사람의 천성이 된다. 천성이라는 거는 고착돼서 못 고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 이건 걔 천성이야. 이 얘기는 타고났다는 뜻이기도 한데 못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건 처음에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그것이 성격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습관이나 돈을 쓰는 습관은 그 사람의 성격을 구성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습관들이 가등이 되냐면 성격이라는 단어는 되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심리학적이고. 그런데 돈은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좀 추상적이고 좀 그 이상적인 그런 아름다운 요소일 수 있지만 돈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은 연애는 조금 추상적일 수 있지만 아름다울 수 있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 때 현실을 앞두고 현실에서 이 사람의 소비의 습관들, 돈을 쓰는 방법들, 경제가 쓰는 방법과 모으는 방법, 그러니까 재정 관리하는 습관들이나 소비하는 방법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것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돈이 왜 중요하냐? 편리성이란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결혼 생활에서. 돈은 많은 편리성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젊은 커플들한테 결혼 생활의 행복에 있어서 돈은 필요 조건은 아니야. 이제 수학적으로 필요 조건은 아닌데 충분 조건은 된다. 좀 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뭐를 보고 알 수 있냐? 데이트잖아요. 이성교제, 데이트하는 과정에 주로 데이트할 때 나를 데리고 어딜 가는지, 뭘 먹는지, 주로 어디에 쓰는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옷에 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명품이나 차에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배우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엄청 배워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 모으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소비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돈을 쓸 때 피규어 혹은 인형 뭐 이런 거에 돈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품 핸드백을 사거나 외제차를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이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이 두 분의 소비 습관의 차이는 명품 핸드백이나 차, 명품 옷 이런 걸 타시는 분들은 소비 습관이 보여주는 데 있어요. 남에게 보여주는 데. 근데 도라에몽을 모으거나 혹은 뭐 피규어를 모으거나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뭘 모으는 데 쓰거나 취미 활동하는 데 쓰시는 분들은 보여주는 데는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행복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외제차, 명품 옷을 사거나 이런 데에 돈을 모으는 걸 다 쓰고 이러신 분들은 물론 자기 만족도 있죠.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자기 만족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소비 습관은 꼭 보여지는 거, 남에게. 에 더 치중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도 소비의 습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볼 때는 데이트 장소나 먹는 거 얘기했는데 나한테 지금 돈을 쓰는 습관들을 보면 결혼한 이후에 나한테 어떻게 돈을 쓸지가 결정이 되겠죠. 데이트할 때 주로 이제 뭐 뮤지컬을 보러 가거나 뭐 놀이동산에 가거나 이런 분들이 있고 데이트 장소를 주로 공원, 한강 보수금지, 공원 주로 걷거나 이런 데 이제 데이트 장소를 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도 나나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돈을 쓸 거라는 게 결정이 됐죠. 놀러 가자 그럼 주로 이제 속초의 바닷가. 바다는 뭐 들어가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 여름 휴가에 뭐 해외여행 가자. 비행기 타는 것부터 이제 돈이 들죠. 이런 게 있고 어떤 분은 뭐하러 돈 들여서 그런 데 가냐. 저 강릉 앞바다 속초 앞바다 가면 좋은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대화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일부에서 대화의 얘기를 했잖아요. 네. 두 번째는 저는 테스트를 해봐라.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할 때 질문이 있어요. 결혼 전에. 자기는 만약에 뭐 복권이 당첨됐어. 100억짜리 복권이 당첨됐어. 어디에 쓸 거야? 뭐 만약에 10억짜리 로또가 됐어. 어디에 쓸 거야? 공부를 원 없이 해보고 싶어. 아니면 나는 내가 못 샀던 뭐 차를 살 거야. 아니면은 뭐 일단은 저축부터 해야 되겠지? 그러고 나서 생각하겠지? 라든지 이런 갑작스럽게 돈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쓸 건지를 질문을 해보면 이 사람의 소비 습관이나 돈을 관리하는 습관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꼭 해봐야 되죠. 반대 질문도 있겠죠. 뭐 복권에 당첨됐거나 뭐 로또에 당첨됐거나 이런 건 행복한 질문인데 반대로 뭐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좀 망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럴 때 뭐 뭘 어떻게 일단은 뭐 사과 장사도 시작을 해야지. 네 여거라도 난 당신하고 망하면 당신하고 네 여거라도 꿀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관리하는, 돈을 대하는 이런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질문도 해보고 뭐 그다음에 질문들은 이런 거죠. "당신한테 돈이란 어떤 의미야?" 그래서 돈에 관련된 그러한 질문들을 "결혼 전에 꼭 나눠라."라고 말하고 싶어요.